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에 장점이 있기는 한 걸까? 요즘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연일 공무원을 왜 하냐? 예? 월급도 이렇게 적은데. 근데 지금 보면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때렸던 거는 급여 부분이죠. 급여 부분. 그렇게 치면 또 급여를 올려주면 그러면 좋은 직업이 될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왜? 두 번째 또 있잖아. 뭐 민원인들의 갑질 점점점점점점 뭐 그런 것들 뭐 업무 환경, 꼰대 문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또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일반 회사에는 없는 얘기인가요? 일반 회사랑 다른 점은 사실 급여 부분이에요. 급여 부분. 일반 회사 다 있습니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공무원만 그런 건 아니죠. 요즘 뭐 학교도 그렇고 갑질한 거는 어디나 다 있죠. 심지어 뭐 커피숍 가서도 갑질한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연일 겪는 거고 그렇게 치면 뭐 이게 공무원만의 단점이냐 거꾸로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장점이 뭔가 있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보려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검증이 된 부분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방송 보면서 구독 취소 얘가 뭘 알아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밖에서 보는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속해 있는 사람도 또 문제가 뭐냐? 전체를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대기업 다닌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다 뭐 알아주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각자 단점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제가 보고 웃었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왜? 결국 나는 그 구성원이 아니고 내 현재 그 상황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많이 받는 대기업에 가서 연봉이 가령 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분은 옆에 사람은 7천만 원을 받고 8천만 원을 받는단 말이야.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별로 자기가 속해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은 항상 위쪽을 보고 불만이 있는 거죠. 아래쪽을 보고 와 3천만 원 받는데 너무 좋겠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주로 그리고 글들 읽어보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뭐예요. 좋은 거는 잘 안 씁니다. 너무 좋아요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직장 다니면서. 없단 말이야. 아니 직장이 천국이야? 천국 아니란 말이에요. 돈 주면서 힘든 일을 하라고 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닌데 그럼 나쁜 점은 있지. 항상 나쁜 점은 내가 당한 것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했어. 남들이 볼 때 아유 그거 원래 그래. 그런데 본인 입장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뭐 그랬을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 방송은 완전 웃긴 방송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랑 비교해서 일반적인 우리 사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 저는 사기업은 다녀봤거든. 그죠? 자 그래서 전제는 그겁니다. 먼 발치에서 한번 바라보자. 먼 발치. 우리가 오는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실상에도 본인의 실상이 있고 더 큰 어떤 객관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객관화된 것만 좀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자 1번 평생 직장.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사실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연봉 높은 대기업 평생 다녀요? 못 다녀. 아니 다닐 사람도 다녀요. 또 회장 뭐 사장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으니까. 있어. 근데 극히 드물다 이거지. 근데 요즘은 약간 대기업들도 뭐 사람을 이제 막 함부로 자르진 않는데 요즘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지나 다시 경기 좋아진다고 해서 또 막 왕창 뽑는다고 하더니만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또 이제 인원 조정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매출 안 나오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무조건 뭐 인원 정리하는 게 기업들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프로그래머들 모자른다고 난리치더니 우리 뭐 메타 같은 그룹 알죠? 그룹이래 회사 어마어마하게 잘랐어요. 그런 거야. 물론 메타 외국 기업이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 뭐 외국이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용의 안정성. 일단은 뭐 본인이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잘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뭐 이제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있죠. 다른 데 이직하려고. 뭐 그런 건 이제 빼고 갑자기 나가라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야, 회사 너무 어려워. 부서당 한 명씩 내보내자. 그게 이제 내가 된 거야. 그럴 때 그 자괴감 엄청나게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뭘 잘못했다고 나가란 건 아니에요. 그냥
숫자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내보내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웃기게도. 그래서 가끔은 그러면 그냥 팀장님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확 열받아갖고 왜 정리해고를 하라 그래?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야. 요즘 뭐 MG 오피스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제 공무원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나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요즘 또 세상이 좀 바뀌어서 뭐 1급 공무원들 뭐 사직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는 뭐 딴 나라 얘기고, 밑에 우리가 하급 공무원들, 하급 중급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표 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큰 잘못을 안 하면 현재까지 만 60세까지 향후로는 뭐 65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용이 안정된다. 고용이 안정되면 뭐가 좋으냐면 월급은 나옵니다. 월급은 계속해서 월급이 나와요.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그럼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받으면 100 몇십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것도 6개월인가 밖에 안 주잖아요.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예, 하도 오래전에 받아봐서. 그거 받고 나서 나머지는 돈 없는 거예요. 예, 손 빨고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한 달 월급이 300이었으면 5달만 쉬어도 1년 쉬자 그냥 1년 쉬자 편하게. 1년 쉬면 3,6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은 그런 일은 없죠. 3,600원씩 2년만 놀아도 7천만 원이에요. 억대로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안 쉬는 게 사실은 최고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의 특성상 쉴 수가 없죠. 일반 사기업은 다니다가 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만두시면 많단 말이에요. 사표 MG 오피스 봤잖아. 우리 안 봤어요? 네, 안 보시면 왔었고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간단 말이야. 지금 이게 공무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건데 1년차 특히 1년차 때 많이 그만두죠. 근데 여기에는 그냥 많이 그만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국가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냥 숫자로만 보면 많다. 뭐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 많다. MZ 세대라서 그렇다 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따로 얘기할 거고 얘기했고 이미 할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 평생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전체 비용, 총 벌 수 있는 비용을 따져 보면 이게 한두 달 뭐 1년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것보다는 쭉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호봉이라는 게 있어요. 호봉제라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급여가 오르죠. 호봉이 올라가면서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대충 뭐 계산 안 해주지. 1점 몇 프로 이게 물가 상승률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급여가 조금씩은 오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안 오를 수는 없어요. 계속 오른단 말이야. 그런 것도 뭐 장점 아닌 장점. 단점으로 보면 급여가 낮은 데서 시작하는 게 단점이죠. 근데 장점으로 보면 어쨌든 오르긴 오르는 거야. 일반적인 회사, 연봉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 동결은 흔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있죠. 굉장히 잘했다. 야, 너의 실적이 너무 좋다. 확 올라가죠. 보통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그럴 때 그거를 딜로 하죠. 연봉 올려줄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무원은 그만두려고 할 때, 야, 너 연봉 올려줄게. 안 돼. 그게 되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승진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 또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휴가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휴가를 가? 그런데 휴가는 사실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통보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제 국가직에서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알아서 결제하게끔 바꾸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물론 이제 며칠 휴가 갔다 오면 본인 업무가 밀려 있어요.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한 명이 휴가 가면 주위 분들이 이제 대직이라 그래서 대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짜증 나죠. 남의 일을 하려니까. 그렇다고 뭐 그러면 본인은 휴가 안 갈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안 가냐 못 가냐 이런 문제를 빼고 일단은 그냥 휴가를 갈 수 있다. 일반 사기업은 뭐 가지 말라고 막 그런 협박하고 그러지. 협박하면 안 되지.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당으로 줄 때 되면 가라고 막 그러죠. 가라고 해놓고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휴가로는 올려놓고 어디 가요? 회사 앞 카페에서 본인 컴퓨터 가지고 일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휴가인데 공무원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돼요. 이게 장점 아닌 장점입니다. 지금 내부 시스템이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일반 회사에서는 굉장히 눈치 많이 보죠. 근데 이제 공무원만큼은 육아휴직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그리고 요즘 좀 굉장히 많아진 질병휴직. 질병휴직. 근데 요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럼 질병휴직이 늘어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업무의 특성이 또 있다는 거죠. 업무의 특성이.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기업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맨날 맨날 뭐라고 하고 막 열받게 그런다고 질병휴직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못 써. 네. 그냥 나가라 그러지. 그만둔다 그러고 서로. 그렇지만 공무원은 질병휴직 진단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 아닌 장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사실은. 그죠? 근데 내가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디 가다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는 장점이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크게 변하지 않는 업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변하긴 변합니다. 왜냐? 직급이 올라가고 하는 일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공무원이 처음 하던 일이 평생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 업무라는 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죠. 뭐 A라는 거를 계속 해왔는데 B라는 업무가 되면 잠깐의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뭐 배워야 될 시간이 좀 있고 그 업무도 역시 그거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데 어려워요. 비유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 이등병이 하는 일과 일병이 하던 일과 상병이 하던 일 다 군인이잖아. 하는 일은 같잖아. 근데 조금씩 올라가면서 뭔가 좀 다르죠. 권한도 조금씩 세지고 뭐 그런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사기업 다니면 A라는 기업에서는 뭐 물류 포장 업무를 했는데 B라는 기업에서는 다른 걸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다가 뭐 도저히 칠 갈 데 없어 공장 가야 되겠어. 공장 가면 또 다른 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노동 현장으로 가 있어. 노동 현장 완전 다른 일 하죠. 할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새로 배워야 되니까.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새로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공무원은 뭐 60세까지는 어쨌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눈치코치 하면서 배운 거를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고 하면 지루할 수 있죠. 굉장히 똑같은 일을 계속 하려니까. 어제와 똑같은 내일,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뭐 이런 게 굉장히 싫으신 분들은, 굉장히 뭐 창의적이고 진취적이신 분들은 사실 공무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사기업 가서 진짜 대박 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봉 막 배로 오르고 갑자기 이사 되고 막 이래요. 진짜로 제대로 대박 치면. 그리고 본인이 회사도 차릴 수 있고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뭐 안정적이니까 가야지 하고선 자기의 그 창의성을 다 깨부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얘기하는데 연금이 뭐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하는데 뭐랑 비교해서 현재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지. 일단은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더 법적으로 보장도 돼 있고 국민연금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네. 공무원연금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금액이 옛날에는 획기적으로 많았어요. 획기적으로 많아서 공무원연금 최고다 이랬는데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뭐 소위 얘기하는 반토막. 그런데 반토막이라고 해도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낫다.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근데 장점으로 넣어놨는데 아니야. 왜냐하면 국민연금 많이 넣으면 많이 받죠. 많이 넣을 수 있는 자격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회사 사장님이야. 월에 그러니까 뭐 사장 필요 없겠다. 뭐 연봉 6천 받아. 그러면 공무원연금에서 9급 공무원 뭐 1호봉, 2호봉일 거 아니야. 본인 3호봉? 1호봉, 3호봉. 더 많이 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공무원연금을. 본인이. 그 기준액만 넣게 돼 있어요. 본인 월급에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연봉 6천이면 엄청 많이 넣거든. 국민연금을. 그럼 나중에 받을 때를 비교하면 그렇게 해서 쭉 넣는다고 치면 쭉 계속 넣어. 그렇게 6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 연봉 뭐 해갖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국민연금 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비교해보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받죠. 근데 그럴 수 있냐고 능력이. 제가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그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되는 거는 반대라는 얘기죠.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9급 1호봉 하겠다고 오냐 이거야. 그러고서는 왜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소위 능력 있는 분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능력 있는 분들은 5급을 보란 말이야. 5급을 그러면 되잖아. 요즘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직업도 뭐 직장들이 다 폐쇄잖아요. 다 원격 근무고 이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은 아예 안 뽑죠. 뽑을 이유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으로 안 와도 되는 분들이 많이 그냥 뭐 놀기 삼아 공부하자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입직을 했냐? 입직도 안 했어요. 임용유예 해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신 분도 많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 지방직의 인원이 왜 팍팍 줄지 않는 이유가 요것도 있어요. 사실은 임용유예 하다가 다른 회사 취직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니다가 아 이거 뭐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하고선 나가시는 분들, 나가도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있는 분들, 다른 거 할 수 있는 분들, 전공을 했다든지 뭐 소위 뭐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또 다른 데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비춰지긴 했어요. 원래 솔직하게 옛날에는, 진짜 옛날 얘기예요. 한 80년대 초반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보는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구급 공무원이.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한 IMF 좀 지나서부터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학생 하다가 지금 완전 대학생들의 시험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근데 앞으로 또 일자리가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많아지면 점점 지금도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이유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없어서 그래요. 떨어지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모자른단 말이에요.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 사람은 없고. 그래서 공무원 경쟁률이 0.7대 몇이라든가 뭐 그거 시험 보면 다 합격하는 거야. 기준 점수가 넘으면. 우리도 그럴 날이 이제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진 않다. 아직도 뭐 10대 1, 뭐 20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향후 뭐 한 10년 뒤에 우리가 일본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인구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아직 들어오진 않아서 곧 들어간대 곧. 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인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모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국가란 게 없어지진 않잖아.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진 않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본인들이 화려하진 않을 수는 있으나, 그냥 꾸준히 아까 얘기했듯이 꾸준히 갈 수는 있는 거죠.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 서울의 강남에 집을 사고 싶어. 그런 분들이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목표에 맞춰.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진짜 이거 오늘 솔직히 몇 번 얘기하냐 진짜. 본인의 역량을 한번 생각을 해요. 본인의 역량. 그렇다고 뭐 안 좋은 사람들만 시험 봐 이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미래가 깜깜해. 본인이 생각해도 깜깜해. 대부분의 질문 중에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공부도 안 했고, 대학교도 대충 다녔고, 학점도 빵꾸 났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없더라. 마지막 기회다. 제가 그러죠. 마지막 기회다. 이거마저 안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최고의 직장일 수밖에 없는 거야.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어. 아니 본인이 역량이 좋아서 나는 그랬는데도 뭐 금수저라 뭐 갈 수 있다. 뭐 그러면 가. 그리고 뭐 나는 다른 일을 해도 잘할 것 같아. 어떤 분들이 뭐 그냥 놀다가 목수일을 배우고 싶어 목수를 했대요. 근데 목수를 했더니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이 넘는데 자기를 잘 개발한 거지. 발견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할 건 없고 이렇다. 그래서 뭐 기웃기웃.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시험을 본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을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장점으로 만들고 싶으면 본인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역량이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고, 너무 좋은 스펙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름의 또 있죠. 9급 합격하고 또 7급 합격하고 5급 합격하면 되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 길은 있다. 그러나 단점만을 보면 세상에 들어갈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점만을 본다 그러면 전부 다 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회사고 불만 불평이 없는 분 없고요. 그 다음에 전부 천국은 없어요. 지옥만 있는 회사도 없죠. 천국과 지옥? 아니야. 천국은 없더라도 지옥만 있진 않단 말이야. 어떤 회사를 다니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당장에 볼 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저기 가면 천국일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도 똑같더라. 흔히 우리가 이직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흔히 이직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나빠서 저길 갔더니 저기도 마찬가지더라. 괜히 이곳저곳 기웃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직렬, A라는 직렬, 저도 좀 직업을 많이 바꾸는 사람인데 저게 좋아 보여요. 저게 돈 많이 벌 것 같아. 근데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더라. 결국 제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냥 한 길로 갔으면 경력이나 잘 쌓여가지고 어디 경력 내라 그러면 경력 쫙 해갖고 내면 어유 이렇게나 경력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저도 막 여기저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기 찔끔 파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유튜브까지 왔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뭐 장점이 없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왕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장점만 보고 가요. 장점만. 네.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냥. 네, 보라는 얘기 하지 말고 장점 생각하고 그 다음은 또 회사 들어가서 합격하고 나서 또 하면 됩니다. 누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좋다 가라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계속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단점만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